네, 지난 12년 동안 이제 가격 동향을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2009년 1, 4분기부터 지금 계속해서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 이제 쭉 오르면서 2013년에 피크를 찍었죠. 맞습니다. 2013년에 피크.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슬라이딩 가격대가 약간 주춤해지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한 여기 가지 상무님 이유가 근데 여기는 좀 재밌는 게 2009년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2008년 9년부터 우리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죠. 2009년에 이렇게 올랐습니까? 계속 2012년 13년까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2009년에 지금 그 시작하면서 잠깐 밑으로 찍은 거 있죠. 100에서부터 떨어진 여기 지금 떨어진 겁니다. 100에서부터 95로 잠깐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았죠. 크지 않았고 거기서 바로 올랐는데 반등을 바로 했습니다. 금융위기에 그 영향을 적게 받은 모양입니다. 싱가포르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략 부동산 금액이 제 기억으로 9%에서 12%까지 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9개월을 채 못 채우고 바로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 어느 나라나 좀 비슷하겠지만 싱가포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 홀딩 파워. 예. 내가 부동산을 갖고 보유하고 내가 기다리기만 하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보니까 이 2014, 15, 16이 네네네. 오히려 우리 한국은 14년부터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떨어졌어요. 이 어떤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은 왜 네. 그러냐면은 실제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시건 장치를 걸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부동산을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가 콘도미니엄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와 콘도미니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HDB 서민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80%가 있는데 콘도미니엄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HDB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콘도미니엄은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자유경제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HDB 서민 아파트가 따라가게 되면 이거는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정부 임대 주택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길 원하는데 이 가격 자체가 따라가게 되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시건 장치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건 게 취득세를 5%씩 상향 조정을 세 차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 이제 퍼센티지를 낮추게 됐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대출하는 요율 자체를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는다면 90%까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은 90%까지 됐다 그러면 그런 걸 차츰 떨어뜨려서 요즘은 첫 번째 부동산은 75%까지 대출이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은 45%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거죠. 투자에 대해서 너무 가격이 따라가고 이에 따라서 서민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장치를 걸어두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보신 대로 가격 자체가 2013년을 기준으로 약간 떨어진 걸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거래량은 가격이 떨어지지만 재밌는 게 거래량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해석을 드리냐면은 거래량은 항상 싱가포르는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그게 참 올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거래량은 거의 반에 반토막 났는데 가격은 높은 가격에 거래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경제가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심근경색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도 이제 제가 부동산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은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집이 이제 필요가 없는 사람이 팔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마켓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이 가장 이상적인 게 어떤 마켓이든지 거래량은 항상 유지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싱가포르는 그렇게 심플한 규제 가지고 이렇게 규제가 잡힐 수 있는 요인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정부에서 어나운스가 나면 이 지역은 내가 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너무 그 주택담보대출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일단 그 정책을 믿고 따릅니다. 우리하고 반대네요. 우리는 안 믿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2019년, 2020년 재밌는 게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이제 교민 잡지에 글을 이제 지금 5년째 쓰고 있는데요. 2019년에 사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년에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긴 한데 내년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도 제가 보니까 가격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뭐 저희 집에 크리스탈 볼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은 실제로 저는 이제 고객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그 마켓은 올라가는 걸 보기 때문에 마켓은 실제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좀 이제 싱가포르도 잡히면서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방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도 상당히 위상이 높았지만은 지금 이곳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방역 체계에 대해서 해외에서 많은 이제 신뢰성을 갖고 자산가 분도 저 나라는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산이 들어오면서 부동산이 점점 올라가서 지금 현재는 조금은 과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최근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제 분양한 물건이 파스리스라고 이제 외곽에 있는 파스리스 전철역 위에 있는 파스리스 H라는 물건이 544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 첫날 82%가 팔렸습니다. 와, 첫날. 첫날 대단하네요. 예. 네네. 외국인들도 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구매하는 거는 외국인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지금 현재 부동산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방문을 하지 않고도 줌으로도 많이 구매를 하시고요. 일단은 저희 저희가 분양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 버추얼로 줌 미팅하고 버추얼 투어를 통해서도 구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대략 지금 한 30% 정도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율 꽤 높네요. 70%는 내국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차트 보시면 지금 국적. 대표님께서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지금 구매에 대해서 중심가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 구매하는 국적 분포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많은 구매자가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중국 분들이 제일 중국, 많고 역시나 중국이군요. 43%. 와,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외국인 중에서 43%. 네네. 13%가 이제 미국 분들. 미국과 인도네시아 네, 맞습니다. 13%. 이제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중국 분들은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땅이 크고 국민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자산가 분도 많고 중국계 분들은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보면 그 중국 본토에서는 자랑거리로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국적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FTA의 영향도 있고요. 네. 싱가포르 분들과 같은 취득세가 이제 아무래도 낮으니까 외국인.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비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유세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싱가포르 부동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많이 들어오시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환에 있는 환차익에 대한 이제 이득도 많이 본다고 알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와 싱가포르 달러에 있어서. 네, 말레이시아 분들도 비슷하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바로 이웃 나라다 보니까 싱가포르 쪽, 그 다음에 또 자녀분들이 싱가포르로 공부를 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세대별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아, 말레이시아 다음에 이제 인디아라고, 인도 분들이 들어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한국이 한 2% 되나요? 그렇습니다. 2%입니다. 네. 한국 분들. 2%면은 사실 낮은 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싱가포르에 있는 교민 숫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민분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거기에?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교민분들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와, 3만 명이요? 네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예. 네,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최근 이제 싱가포르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아까 그래프로 보여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가 신규 분양 물건의 반응이 뜨거움. 이거는 정말로 지금 계속해서 제 고객분들 중에서 보통 세 분이 구매를 하신다면 두 분은 신규 분양 물건을 구매를 하실 정도로 뜨겁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새 것을 다 좋아하잖아요, 새 집을. 예. 여건만 되면, 능력만 되면 새 집을 살려고 하는 거니까 여건이 안 돼서 뭐 연차가 떨어진 거, 좀 된 걸 사는 거지.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비해서 그런 비용 자체가 한국보다는 2배 이상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현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그렇죠. 한국의 2배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2배 이상 된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머리 아프게 인테리어 신경 쓰는 것보다 신규 분양 잘 돼 있는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신규 분양 물건을 더 찾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GLS가 뭐냐면 Government Land Sale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개발사로 땅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이제 비딩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개발사로 판매하는 땅값 자체가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판매하는 땅이 비싸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자체가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자재분들도 커머디티도 가격이 비싸지고, 사람들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게 제일 크고. 지금 그 철제라든지 건축 자재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한국도. 맞습니다. 지금 아니,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시국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네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배로 옮기는 물량들도 실제로 지금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 비용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지금 현재. 예. 정부가 그 판매하는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주변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책정을 하기 때문에 또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 시세도 있고, 그다음에 개발사가 아까 말씀드린 비딩, 그러니까 네. 그 입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사에서 땅값을 아. 더 비싼 금액을 내는 이유는 예. 내가 더 비싼 금액으로 팔 수 있다는 그렇죠, 그 그렇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진행이 되니까 이건 자유마켓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어, 이거 말고는 땅이 있다는 게 사실 재개발, 여기서는 재개발하는 부분인데, 재개발은 뭐 현실적으로 크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랜드세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재개발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재개발은 재밌는 게,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돼서 내가 새로 분양권을 받는 건 없습니다. 그대로 네. 돈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돈을 많이 그냥 주죠. 그러면 정부한테 팔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면 정부가 아니고 새로 정부의 땅을 구매한 개발사에서 사는 거죠. 개발사한테 돈을 받고 나가는 거죠. 나가야 된다. 그렇죠. 입주권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불만은 없는데, 이제 그거는 불만보다는 실제로 자산가분들의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돈을 얼마를 줘도 안 나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재개발이 어렵겠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싱가포르에 지금 최초에 지어진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세대수가 작은데 젊은 분들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대표님 어떠셨어요? 아유, 재밌죠.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한국인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네. 취득세만 좀 비싸고 나머지는 보유하면서 보유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양도세도 없으니까 네네. 사실상 오히려 취득세가 처음에 내는 거고 나중에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최근 싱가포르 여러 가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미국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약간 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나라이고 도시인데, 홍콩이 맞습니다. 지금 뭐 중국의 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산가들이 많이 네. 떠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네네. 싱가포르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상무님, 네네. 아무튼 간에 좀 그 정보를 계속 많이 주고 계시는데, 네네. 또 계속해서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그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저도 최대한 준비를 해서 뭐 싱가포르 부동산에 있어서는 네. 정말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려서 우리 장대장 TV 구독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기 쉽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뭐 상무님이 장대장 저기 TV에 방송을 잘하셔야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에 가서 좀 부동산 사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좋은 네.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